문을 딱 여는 순간 그냥 딱 보면 제가요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네시스는 물론이고요,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차들은 문을 딱 여는 순간 소비자들 지갑까지 함께 열게 만듭니다. 정말 문 딱 열고 그냥 딱 보면 우와라는 감탄사가 바로 나오게끔 디자인을 정말 잘 해내고 있죠. 정말 그 소비자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G80의 운전석은 선과 덩어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선, 지금 요 선 있죠? 요게 크게 실내를 감싸고 돕니다. 뭐 요걸 예전에 제기어 XJ 때도 대표적으로 상당히 자랑을 많이 했었고요. 그 뒤로 나오는 많은 차들이 이런 랩어라운드 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뭐 요트의 디자인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제가 요트를 안 타봐서 모르겠고요. 이렇게 생겼대요. 아무튼 이 실내를 되게 포근하게 싹 감싸 안는 이런 선들이 우아하게 돌아나가죠. 그리고 이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선들이 점점점 곡선이 흘러져 내려나옵니다. 점점점 곡선이 쫙 흘러나오고요. 이런 선의 흘러내리는 느낌, 쫙 퍼져나가는 느낌, 이런 거는 시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덩어리는 보시면 먼저 가장 아래쪽에 센터 터널 덩어리를 두껍게 딱 박아놓고요. 높이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가운데 대시보드 나무로 되어 있는 요 덩어리를 박아놓고 가장 위에다가 크래시 패드, 요 가죽으로 된 덩어리를 층층이 쌓아놓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덩어리를 채곡채곡 쌓아놓은 것처럼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 덩어리들 사이의 소재 차이를 통해서 고급감도 연출하기가 좋고요. 또 이 덩어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감, 그리고 덩어리 사이의 공간감, 이런 걸 상당히 잘 요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도 그렇지만 실내도 상당히 평면적인 데 비해서 요즘 차들은 이런 입체감들이, 양감이 되게 살아있죠. 대시보드 상단 전부 가죽이고요. 요 나무도 나무 느낌이 상당히 잘 살아있고요. 이 크롬들 가죽, 손이 닿는 곳은 전부 가죽이에요. 이 도어 포켓도 안쪽이 가죽은 아닌데 쿠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모델다운 그런 소재를 잘 쓰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 계기판이 12.3인치,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14.5인치를 달고 있어요. 무려 14.5인치. 이 14.5인치는 전부 공통이고요. 가운데 계기판은 지금 얘는 상급 모델이니까 12.3인치 LCD로 들어가 있지만, 기본 아래급으로 가면 이 양쪽에 아날로그 바늘을 달고요. 가운데 8인치 LCD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 G70에 처음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놀랐었는데 G80도 이 바늘도 정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아마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보고, 야 제네시스 쟤네 봐, 이거 야 우리도 빨리 만들어,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지금 HUD도 면적이 상당히 넓고 총천연색으로 아주 세련된 그래픽을 뿌려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130만원짜리 개별 옵션으로 넣으시거나 혹은 그 파퓰러 패키지라고 있어요. 510만원인가 그걸 넣으시면 포함이 됩니다. 근데 G80 정도라면 기본으로 넣어줘도 될 법한데 요걸 옵션으로 넣었네요. 레이아웃을 보시면 GV80보다 비슷한데 GV80보다 조금 더 수직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GV80은 여기를 이렇게 감쌌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를 뻥 뚫었죠.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더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 송풍구도 안쪽으로 더 파고 들어온 그런 느낌이 납니다. 쭉 크롬 라인을 넣고 안쪽에 날개가 숨어 있는 이런 디자인의 경우에 이 레버를 움직이면 이 크롬 라인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크롬 라인은 그냥 고정이고요. 실제 바람의 방향은 안쪽에 달려있는 날개만 움직여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는 우드 그레인이 쫙 들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질감도 잘 살려놨고요. 뭐 다 좋은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비상등이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비상시에 재빨리 손을 뻗어서 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나무 느낌 가운데 비상등이 빨갛게 콕 박혀 있으니까 요게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나거든요. 2세대 G80에도 가운데 쭉 크롬 라인이 들어가고, 가운데 그 크롬 라인이 일자로 쫙 들어가는데 가운데 그 비상등이 그 흐름을 끊고 콕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세대가 나왔을 때 저거 조금 디자인적으로 오게티 아니냐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3세대 G80도 의아한 자리에, 생뚱맞은 자리에 콕 박혀 있네요. 우드 그레인 아래로 크롬 라인이 또 한 번 쫙 지나가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또 공조 장치가 마치 아래로 폭포처럼 흘러내리듯이 공중에 떠 있듯이
이렇게 쓱 들어가 있습니다. GV80은 이걸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아울렀었는데 이번에는 공조장치를 위로 아울렀네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 내용은 GV80이랑 동일합니다. 이런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다이얼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전부 터치를 표현을 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공기 청정 상태 뭐 이런 것들 전부 액정과 터치 스크린을 하나로 아우른 모습. 이런 거 정말 색깔도 변해요. 시트 색깔이 변합니다. 햅틱 반응도 오네. 이런 컵홀더나 안쪽 수납 공간 뚜껑이 열리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일부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차값이 1억이 넘는 차들도 요거 이렇게 열어보면 되게 움직임이 투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정말 부드럽게 스르륵 열리게 처리를 잘 해뒀네요. 이 안쪽 수납 공간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뭐 USB 포트들 갖춰져 있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활용하고 있을 경우에 얘를 뺄 때 손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손이 스마트폰 사이에 싹 들어가게끔 홈도 이렇게 파놨고요. 기어 다이얼, 또 센터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러, 이런 거는 GV80이랑 똑같습니다. 이 테두리에 보시면 그 G 매트리스 패턴을 주르르 박아놨잖아요. 요런 다이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다이얼도 그렇고 심지어 저 페달도 같은 패턴으로 디자인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페달까지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페달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 상당히 꼼꼼하죠. GV80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많죠. 이 원격 주차 버튼도 달려 있고요. 이 키를 콕 박아 넣을 수 있게끔 여기에도 홈이 따로 뚫려 있거든요. 요런 점 정말 세심하네요. 센터 콘솔은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깊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얕아요. 근데 안쪽으로 또 추가로 뚫려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같은 크기의 차에서 최대한 공간을 넓게 만드는 건 현대자동차의 오랜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현대가 센터 콘솔을 이렇게 작게 만든다는 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였겠죠. 여기 안쪽으로 추가로 터널을 파놓은 걸 봐도 정말 파놓을 수 있는 구멍은 최대한 활용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하나 있고요. 잠깐. 자, 운전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GV80 나왔을 때 흔치 않은 투스포크 디자인을 적용해서 조금 호불호가 갈렸던 걸로 알아요. 저야 뭐 새로운 디자인에 워낙 적응이 빠른 사람이어서 크게 싫지 않았는데 G80은 투스포크가 아닌 포스포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덩어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운데 에어백 커버랑 스포크, 요것도 위쪽 덩어리 아래쪽 덩어리를 되게 입체감 있게 나눠놨죠. 그리고 덩어리는 두 개지만 요런 소재와 컬러를 통해서 하나로 아우른 느낌, 요런 것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좋아요. 이 천연 가죽 시트인 건 물론이고요, 또 이렇게 퀼팅 처리에다가 모서리는 파이핑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트에서 멋부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추구한 셈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에어백 있죠. 이 GV80에서 처음 들어갔던 센터 에어백, 시트 센터 에어백도 들어가 있는데, 요게 GV80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유로 NCAP 별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유로 NCAP 기준이 2020 기준부터 이 측면 충돌 부분에서 좀 강화됐습니다.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GV80에 센터 에어백을 넣었고요. 이 G80도 역시나 그대로 물려받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상단에 천장 마감도 전부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을 했고요. 요런데 그 오버헤드 콘솔도 보시면 이런데 다 G 매트릭스 패턴 들어가 있죠. 조명을 한번 켜볼까요? 이 LED 불빛이 스르르 켜지는 고급차다운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베젤 없이 거울만 딱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를 한 것도 최신차다운 느낌이고요. 뭐 실내에서 흠잡을 게 없어요. 이거라도 좀 삐걱거리면 욕하겠는데 이것도 안 삐걱거리고요. 흠잡을 게 없는데요. 소재면 소재, 디자인이면 디자인, 센터 디스플레이 그래픽이면 그래픽. 홈메뉴로 들어가 볼까요? 홈메뉴도 보시면 이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컬러죠. 블랙과 골드, 이 두 가지 컬러를 조화시켜서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뒀고요. 통합 컨트롤을 통해서 조작하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 가운데 투명한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하실 때 손으로 글씨를 쓰시면 바로바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상당히 좋고요. 한글 인식도 잘 돼요. 자, 이번에는 뒷자리로 가볼게요. 자, 뒷자리
공간을 한번 볼게요. 지금 173,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수술하느라 병원 가가지고 키를 쟀는데 원래 제가 173이거든요. 174로 나오더라고요. 키가 컸나봐요. 아무튼 174인 제 키에 맞춘 상태고요.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당겨 앉는 편이긴 합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무릎 공간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팔이 이래서 무릎 공간 재기가 2개하고 손가락 4개. 그러니까 차 크기를 감안했을 때, 휠 베이스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차 크기를 감안하면 조금 더 넓을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거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좁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머리 공간도 그냥 일반적입니다. 보통이에요. 보통이고, 여기 달려있는 요거 구멍 3개, 요거는 그 실내의 움직임이 감지되는지를 알아보는 그 센서입니다. 뭐 안쪽에 뒷자리에 아이나 강아지를 놓고 내리면 뜨거운 여름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뒤쪽에 달려있고, 이런 센서들은 산타페 때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재도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손이 닿는 부분은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가죽이고요. 뭐 요 정도 돼야 플라스틱이긴 한데, 여기도 쿠션이 있어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 이 부분, 여기까지는 쿠션이 들어가 있네요. 역시 비싼 차는 소재가 좋네요. 여기 가운데 암레스트도 보통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차들도 있는데, 혹은 여기 꼭지가 나와 있거나, 그런데 얘는 별도의 레버까지, 손잡이까지 있습니다. 역시 고급차답죠? 그리고 얘는 쿵 떨어지네요. 그리고 컵홀더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앞쪽에 달려있던 통합 컨트롤러와 똑같은 모양의 조작부가 있습니다. 소재도 좋고, 뭐 이렇게 시트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앞으로 끝까지 빼면 등받이가 누우면서 엉덩이 받침은 앞으로 가죠. 이게 가장 앞으로 간 상태거든요. 얘는 가장 뒤로 밀게요. 얘는 가장 앞으로 간 상태거든요. 한 요 정도 차이 나네요. 요 정도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등받이 조금만 더 누웠으면 좋겠는데요. 무릎 공간을 희생하더라도 조금만, 요만큼만 더 앞으로 가고 등받이는 조금만 더 눕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GV80은 이 뒷자리 차양막이 전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수동이네요. 최상위급에서도 수동이라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헤드레스트는 이 머리를 정말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 이런 헤드레스트는 정말 좋아요. 달려있는 차, 안 달려있는 차 돌아가면서 타보면 달려있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이 도어 측면에 보시면 스피커가 2개나 달려있죠. 지금 우리가 가져온 시승차는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가 여러 개 달려 나오는데, 요건 140만원짜리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총 18개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자면 다시 말하면 방금 기침하는 거 쓸 것 같은데, 여기 뒤쪽에 모니터가 양쪽에 달려있죠. 요거는 250만원을 추가하시면 달려나오는 장비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좌측과 우측 승객이 각각 다른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음악을 들으실 때도 여기 보시면 이어폰 단자가 양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좌측의 승객, 오른쪽의 승객이 각각 다른 음악, 다른 영상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 뒷자리 승객이 따로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공조장치 컨트롤러도 있고요. 이 컨트롤러도 유광 검정에 크롬 테두리까지 둘러서 상당히 고급스럽죠. 액정창도 따로 있고요. 이 센터 터널 높이가요, 제가 최근에 타본 세단들 중에선 가장 높아요. 이게 무려 한 뼘이 더 됩니다. 제가 좀 손이 작긴 한데 한 뼘이 더 돼요. 여기 이쪽으로 오면 보통 좀 높다 싶은 차들도 한 뼘 정도거나 아니면 조금 낮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센터 터널 진짜 높아요. 근데 G80 타면서 5인승을 다 채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센터 터널이 높은 점은 공간면에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실내 가죽 컬러도 그렇고요, 이 시트의 컬러도 그렇고요, 또 우드 그레인도 그렇고요, 상당히 밝고 화사하고 좋아요. 요게 이렇게 화사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프리미엄 브랜드고, 또 얘는 허리를 담당하는 중형급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제네시스에서는 이걸 유어 제네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유어 제네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장 컬러는 총 16개, 그리고 가죽 컬러는 총 5개, 또 심지어 저 우드 그레인도 지금 얘처럼 이렇게 밝은 나무 무늬 말고요, 나무 무늬 여러 가지로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거 좀 나이 들어 보여서 싫어 이러신 분들은 나무 말고 알루미늄이나 혹은 유광 검정 플라스틱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을 싹 합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소재로 다양하게 뽑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대중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선택지를 소비자들한테 주기에는 생산 공정상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렇게 차값이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3세대 G80을 타고 달려볼게요. 제가 팔이 이래서 살살 타겠습니다. 지금 출발했는데 승차감이, 이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하고 믿을 정도인데요.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제가 예전에 G90을 탔을 때도 느꼈는데, 주차장 나오면서 불과 한 10m 달리고 느꼈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급 세단을 타면 한 몇 미터만 달려봐도 훨씬 매끄럽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세대 G80도 그런 느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뭐 구름에 떠가는 느낌인데요. 승차감 너무 좋아요. 와, 재원을 읊어드리면 지금 3세대 G80엔 엔진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3.5 가솔린 터보가 있고요. 2.5 터보는 4기통, 얘는 6기통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2.2리터 디젤까지 있습니다. 총 3종이 제공되고 있고요. 변속기는 전부 자동 8단이 맞물려지고 있습니다. 2.5 가솔린 터보는 300마력이 살짝 넘는 수준, 얘는 380마력, 그리고 2.2 디젤은 200마력이 살짝 넘는 수준, 뭐 그 정도로 포진을 해 있는데요. 2.5 가솔린 터보는 기존 G80에 들어가던 3.3, 3.8 이 두 자연흡기 엔진을 대체하고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3.5 터보는 기존 3.3 터보를 대체하는 그런 엔진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의아하다고 할까요? 지금 얘가 380마력에 54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3.5 터보가 대체한다고 하는 기존 엔진 3.3 터보에 비하면 불과 뭐 한 10마력, 2kgm 요 정도밖에 향상이 없어요. 우리가 3.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뭐 터보 얹고 배기량도 봐도 그렇고 400마력 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죠. 근데 아쉽지만 400마력 문턱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380마력 조금 출력 향상 폭이 적어서 아쉽긴 한데, 아마 이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요 3.5 터보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면서 출력 향상, 효율 향상 요 두 가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조율한 결과가 지금 이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2세대 G80의 3.3 터보,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엔진만 달랐을 때 기존 모델의 복합 공인연비가 리터당 8km였어요. 근데 지금 얘는 출력이 조금 높아지면서 연비는 되려 8.4km로 좋아졌습니다. 0.4km를 더 달릴 수 있는 셈이 됐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있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두 모델의 몸무게 차이가 또 130kg이 나요. 그러면 이런 연비 향상이 몸무게 감량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출력은 높아졌지만 연비도 같이 좋아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출력 높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400마력 넘기는 거 요즘 기술로 봤을 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뭐 연비나 내구성 여러 가지 면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380마력대에서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엔진들 중에서 2.5 터보 있잖아요. 걔만 해도 지금 출력이 304마력, 300마력이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톤이 채 안 되는 공차 중량을 감안하면 달리는 데는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을 보시더라도 2.5 터보를 기본으로 여기에다가 3.5를 선택하시려면 660만 원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 차이를 감안하시면 아마 이 3세대 G80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2.5 터보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해도 달리기 실력은 뭐 충분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긴 해도 제가 6기통 모델을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바로 감성적인 측면이죠. 2.5 터보는 4기통, 3.5 터보는 6기통, 실린더 2개가 더 많으면 그만큼 감성적인 측면, 특히 소리에서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꾹 밟아보면 엔진 회전 질감이 정말 꿀이에요. 꿀.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매끄럽고 풍요로운 느낌, 이런 거야말로 실린더 2개를 660만 원씩이나 더 주고 산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겠죠. 이 소리가요 크진 않거든요. 근데 RPM을 이렇게 쥐어짜보면 한 3,000 이렇게 넘기 시작하면 소리가 저 멀리에서 아주 기분을 좋게 해주는 소리가 슥 웅 하고 들려옵니다. 그리고 뭐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변속기, 뭐 플랫폼 전체적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GV80이랑 쌍둥이 모델이거든요. 거의 그냥 하나의 플랫폼으로 SUV 버전은 GV80, 세단 버전은 G8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달리는 느낌도 제가 GV80을 타봤을 때 저희가 탔던 모델은 휠을 무려 22인치짜리를 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자잘한 노면 충격이 엉덩이로 전해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는 휠이 20인치잖아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더 낮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잘한 노면 충격 면에서는 22인치 휠을 신고 있는 GV80보다 G80 쪽이 조금 더 유리하네요. 방금도 상당히 투닥거릴 만한, 퉁퉁댈 만한 그런 노면이었거든요. 방금도 이런 데를 가장 큰 휠을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둥둥 하고 되게 그 충격을 차단시켜 버리려는 노력들이 강하게 느껴지죠.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와인딩을 잠깐 달려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승차에 달려있는 피렐리 피제로 사계절 타이어가 스키드음이 좀 빨리 나요. 이 타이어 세팅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달리기용 차는 아닙니다. 트레드 웨어도 500이나 되고요. 보통 이 정도 출력의 독일 차들이었다면 아마 서머 타이어를 끼고 나왔을 법한데 올 시즌 타이어를 끼고 있고 실제로 달려봐도 스키드음이 다른 차들은 안 났었는데 얘는 상당히 일찍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타이어 세팅은 절대 달리기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R 가상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GV80에서 처음 들어갔었던 부분이고 G80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장비죠. 저희가 GV80에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길 안내를 해주는데 화살표가 떠야 되잖아요. 지금 저 우회전 해야 되거든요. 안 뜨죠. 지금 뜨네. 지금 우회전 하는 순간이 다 임박해서야 화살표가 여기 떠요. 미리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GV80 때 했었는데 이 G80에서도 그런 점은 변경이 없네요. 2세대 G80이 나왔을 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제는 현대자동차도 셰시를 상당히 튼튼하게 잘 만드는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단단하긴 한데 경쟁 모델 되면 너무 무거워, 감량을 아직 못하는구나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3세대 G80을 오면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했는데 이 3세대 플랫폼은 여러가지 뭐 소재도 보닛이나 지금 트렁크도 알루미늄을 쓰고 있고요. 초고장력 장판에 활용폭도 높였고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기존 모델보다 120kg 이상 감량을 했습니다. 2세대 G80은 뭐 AWD 넣고 그러면 2톤이 넘었거든요. 근데 얘는 2톤이 안 돼요. 1900 중반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 감량 측면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의 덕을 충분히 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주행 성능을 더 깊이 알려드릴 수 없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일단 짧은 시간 달려본 느낌은 되게 매끄럽고 되게 고요하고 되게 고급스럽고 타고 다니시기에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꿀이네요, 꿀. 제네시스 미쳤나봐요. 이 3세대 G80 감히 예상컨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사실 제네시스가요 1세대 G80이라고 불릴 수 있는 BH 있죠. BH를 만들 때 당시로서는 후륜구동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팔리고 있는 GV80과 이 G80 이 세트 모델들도 플랫폼 새 거죠. 디자인 새 거죠. 거기다가 이 G80은 엔진까지 새 거예요. 이렇게 다 새 걸로 만들다 보니까 BH 못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게 이제 결실을 보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품질 문제라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이 G80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아주 인기를 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작 가격이 5,240만 원이고요. 개소세 인하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승차처럼 가장 강력한 엔진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으시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 만나본 3세대 G80 이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 발 성큼 다가섰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심어주는 차였습니다. G80 시승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액센트죠. 아크센터. 근데 저희가 방금 타고 왔던 G80이랑 똑같은 차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운전했던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좀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승차가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물론 뭐 더 장시간, 더 고속으로, 더 다양한 환경에서 타봐야 확실하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GV80 때도 그랬었는데 좋아요. 승차감 좋은데 우리가 벤츠나 BMW 이런 독일차를 탈 때 노면에 딱 붙어있는 그런 느낌 있죠. 이런 맛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급차를 만들어왔던 브랜드와 이제 막 고급차를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의 차이가 이런 데서 느껴지지 않나. 이런 건 사실 브로셔에도 안 나오는 거고 미세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어서 더 브랜드 입장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더라고요.